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각도를 지금 조금 잘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 보고 있는데 잠깐 세팅한 다음에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니터링 하는 이 폰으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뭐 들어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바로 잠깐만요. 라이브 보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머리도 좀 머리도 조금 잘해야겠네. 자, 예. 자, 카메라 세팅하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 들어오셨네요. 예. 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켜졌군요. 예,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3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방송할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좀, 저도 제 자신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거나, 잠깐만, 카메라 좀, 카메라, 예. 중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나, 또,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오늘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시간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훨씬 조금 저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방송할 때마다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각도 좀 올려볼까요, 이게. 참, 이게, 이제 평일날 7시에 방송을 할 때는, 평일날 7시에 방송을 할 때는, 이쪽 창가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밝은 조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밝게 보이는데, 이 카메라가 또, 그런, 방송 전문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려고 방송 보시는 게 아니시니까, 방송의 주제는, 보청기입니다, 저희는 베토벤 보청기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못 들으시는 난청이 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런 분들에게 해결 방안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2달 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방송하고요.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보기만 하지 예고방송 이런 것까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처럼 무슨 옷을 팔거나 혹은 무슨 액세서리를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바로 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 각자 다른 공간에서는 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든 결혼하신 분이면 우리 장인 장모님이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시든 이런 분들이 혹은 내 주변에 선천적으로 뭔가 조금 안 좋은 뭔가 있어서 잘 못 들으시는 난청이 있으시든 아니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그런 베토벤도 그런 경우죠. 그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청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혹은 어렸을 때 무슨 질병을 앓으셔서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아주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간을 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에 7시 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3시 합니다. 아직까지 뭐 방송을 펑크 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저도 뭐 일이 생기면은 뭐 방송을 못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드릴 거고요. 특별한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는 매주 화, 목, 토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는 이 방송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한 제 선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선배가 지난번에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좀 잘 못 들어서 너무 불편해서 보청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방송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지인들한테도 나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봐라. 그리고 이런 제품을 구매할 거면은 이 라이브 방송, 그립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배가 생각이 나서 오전에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형 어떻게 지내?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던졌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의 올해 연세가 81세시래요. 근데 잘 못 들으신다는 거죠. 이 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같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생활하다 보면 다 바쁘니까 안부 전화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통화 소리가 커집니다. 왜? 아버지가 잘 못 들으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거동도 불편하시대요. 그럼 어떤 상태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자기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은 소리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뭔가 자꾸 밖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고 거동도 좀 불편해지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지금 누구랑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랑 살고 계신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왜? 저는 그분들의 상황들이 저한테는 딱 말씀만 해주시면은 모든 상황이 그냥 눈앞에 훤히 그려집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얘기를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다 아는 거죠. 이 선배가 딱 그래요.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은 큰 소리 치고 나서 통화하고 나면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통화 끊고 나면은. 더군다나 얼마 전에 설날에 아버지한테 가려고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니까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대요. 설 지나고 너무 좀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전화를 또 드렸더니 괜찮다고 자기 밖에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간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아버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저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아버지는요, 이제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나마 가족들 전화 오면은 자식들 전화 오면은 통화는 하겠죠. 근데 통화하는 이 자식들은 엄청나게 목소리가 커지고 왜 못 알아들으시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 싸우는 줄 알고 이런 경우죠. 근데 정작 그 아버지 당신은 이제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난청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을 하죠. 뭐라 그랬니? 근데 또 물어봤는데 답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멀쩡한 분이 잘 못 듣고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결국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사회하고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동도 안 하시니까 점점점 육체적 건강은 안 좋아지시는 거고요. 한 10몇 년 전인가요? 제가 본 책 제목이 뭐냐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2도 있었어요. 책 2. 그 정도로 나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봤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책 제목 그대로예요. 부수적인 설명들이 여러 가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책 내용이겠죠. 그것처럼 사람이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면은 건강이 더 좋은데, 그래서 자꾸 안 움직이고 누워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내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난청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의 파급적인 그런 효과를 아주 안 좋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다 그랬죠. 그럼 형님, 그 아버지 누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랑 같이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집의 분위기, 2분 사시는데 제일 답답한 건 아버님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답답한 건 또 어머님이에요. 대화 자체가 안 되시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말을 해도 계속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이게 난청이 있으신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대부분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례 위주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훨씬 공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굉장히 많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이 사례 위주의 내용과 사례 위주와 질병에 관련된 난청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제가 방송 전에 오늘은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찾아보다가 떠오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토요일은 제가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이나 이 난청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송에 사진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도 그 고막의 사진하고 또 그 MRI 사진에 그 뇌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 청신경을 누르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저는 전혀 모르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최소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 심하면은 3-4분 정도는요, 다 난청이 조금씩은 다 있으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5세가 넘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 기준은 65세입니다. 65세가 넘는 그런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한 8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0%가 난청이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약 한 240~50만 명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장가가신 분,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장인, 장모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연세가 65세가 넘으시면은요, 어쨌든 난청이 시작되시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더군다나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의 약 4분의 1, 25%는 바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의 난청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건 통계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허투루 뭐 하나보다 제가 나와서 뭐라고 막 하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상황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큰 문제가 터질 거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을 경험도 했고 받고 자료도 봐서 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잘 못 들으니까 자신감이 결여가 됩니다. 말하는 이해력이나 주의력,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은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만나는 것들이 싫어지니까 사람들하고 단절이 되죠.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좀 심하면은 우울증까지 오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은요, 우울증을 넘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초에 사시는 분이 지금 60대가 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10대 후반에 그때부터 이분은 지금도 아주 심각한 난청, 심도 난청이라고 굉장히 뭐 저희가 봐서는 예전 같은 기술로는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나마 들을 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10대 후반에 이 난청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지나가던 군인이 구해준 이런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그 자체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나 이렇게 사는 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자괴감이 든다.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제가 주에 가면 그 난청이 10가지 진단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 막 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막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나은데요,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잘 못 들으시는 분, 난청이 있으신 분은 경도 난청은 2배고요, 중등도 난청은 3배고요, 고도 난청은 5배의 치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은요, 가족 얘기하고 이런 난청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주변의 가족분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없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뇌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인지, 감각, 인지 능력인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 뭐 좋아, 이런 리액션도 하지만, 그런 리액션 아니고라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 얘기에 내 뇌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서 또 질문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뇌는 더 활성화되고 인지 감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못 듣게 되면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난청이라고 하면은요. 말 뜻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인가도 사례를 말씀드린 내용이 보면은 어떤 기장 출신인 분이 비행기 소리가 많이 노출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임하고 귀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TV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TV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소리는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분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볼륨 소리를 키웁니다. 그러면 그 보는 프로그램 종류 중에서도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누군가 원웨이로 한 명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나 혹은 사람들이 같이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때는요. 알아듣는 내용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만청인 거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는 너무 많이 받고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 그대로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문제이고 또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라이브 방송을 좀 더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제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나 언제쯤 방송 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하시기에 예측 가능하게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소론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보청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청기에 대한 설명. 이 보청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판매하려고 가져온 보청기고요. 이 보청기만 현재는 계속 팔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하나 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팔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산품이다, 뭐 농산품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다 판매해도 되죠. 하지만 이 보청기는 잠깐만요. 이게 뭐가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제 거 스마트폰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좀 멈추는 경우가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전화가 오면 멈추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바로 제가 끌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방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저도 깜빡해버리네요. 보청기 얘기를 그래서 이 방송용으로 이 보청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보청기를 하러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청기를 하러 와서 그분의 청력검사를 하는데 청력검사가 전문적으로 하면은 150이라는 주파수 영역부터 8000까지 11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 각 단계별로 이분의 청력이 어디에 주파수 구간에서는 잘 듣고 좀 못 듣고 이런 정도가 다 차이 나는 것들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대부분 보청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하시는 절차는 이 보청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귀 속형, 귀 안에 들어가는 타입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런데 귀의 모양은요, 전 세계 누구도 다 다릅니다. 조금씩 비슷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귀의 모양에 맞게끔 귀본을 뜹니다. 귀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물질로 해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하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내가 뭐 충치 있어가지고 안에 뭐 금리를 박든 뭘 하든 하려고 하잖아요. 혹은 뭐 CU는 크라운 한다고 하면은, 인레이나 크라운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뭘 해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이 모양 거길 똑같이 본을 뜨잖아요. 그것처럼 귀 속에도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지나면 굳게 되는 그런 걸로 물질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귀본을 뜹니다. 자, 귀본을 뜨면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보청기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착용을 시켜드리게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귀 모양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매장을 방문해서 내 귀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보청기를 하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팔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맞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보청기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었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저희가 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귀속형이에요. 자, 보청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보청기, 자, 이게 저희가 말한 이 모양 보시면요, 이게 귀 뒤로 가서 이렇게 귀 뒤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걸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뒤로 가서 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서 소리 나는 부분을 리시버 같이 해가지고, 네? 이어폰처럼 해가지고 귀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이게 예전의 방식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보청기만을 해야 하는 분들이 특별히 있어요. 귀에 진물이 많이 나가지고 중이염 이런 분들이 심해서 귀에 진물이 많이 나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것만 갈아주면서 해야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걸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런 방식이었죠. 더군다나 지금은 다 디지털이란 화가 돼가지고 다 디지털로 컴퓨터로 맞추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방식들이 많아가지고 볼륨 조절을 대부분 드라이브 나사로 해가지고 맞추고, 자,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맞추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디지털이에요. 다 컴퓨터로 세팅합니다. 다 컴퓨터로 피팅해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디자인에서 이렇게 다 귀속형으로 지금은 왔습니다. 귀속형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많이 심각한 수준의 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런 타입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즘의 대세는 이거죠. 귀속형인데 소형 사이즈입니다. 아니면 아주 초고막형 사이즈로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분 아니거나 꼭 이걸 해야 하는 분 아니면은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보청기의 그 모양에 따른 구조물이 크게 귀걸이형이냐 아니면은 저희 이런 것처럼 귀속형이냐 이거죠. 근데 귀속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본인의 귀에 맞는 맞춤형으로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어려운 걸 해낸 게 뭐냐, 이러한 돔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리콘 타입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적용한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귀속형의 기본 모양입니다. 사이즈는요, 이 안에가 1.5cm, 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1.5cm 정도 되고요. 이쪽 귀 바깥에 노출되는 거는 높이 1cm, 가로 0.4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초소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작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 안에 귀 모양이 좀 얇으신 분들은 이런 타입을 쓰시는 거고요. 조금 귀 구멍이 크신 분들은 이런 타입 쓰시는 거고요. 이런 네 가지의 타입 크기를 저희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어떤 거든지 맞는 걸로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걸로 제가 착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청기를 판매하는데 이 보청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나 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돔이라고 하는 거, 이 안에 딸깍 걸리게 되어 있고 여기 쇠가 있는데 홈이 있어요. 딸깍 걸리게끔 구조물을 아주 잘 만들었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이걸로 뭐 빠졌다 뭐 했다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보여드리면 제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귀의 모양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사이즈만 맞춰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귀에 착용하시는 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상상도 이건 진짜 저같이 보청기에 대한 업을 해가지고 전문가로 하고 말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경이로운 겁니다. 야, 이게 방송으로 팔 수가 있게 됐어? 이런 정도예요. 자, 이 보청기 좀 이따 제가 뒤에는 착용 한번 설명드렸다는 건 이게 이 조그마한 거 안에는요 전원을 공급하는 거는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도 굉장히 초소형이고요. 지름이 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보청기가 이 배터리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설명이 아니고 착용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착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되어 있다. 자, 제가 착용해 볼게요. 자, 착용도 엄청 쉽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어떤 사람의 귀 모양에도 다 맞춰서 착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청기 적응력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모양 보셨죠? 깊이 1.5cm, 높이 1cm, 그 옆에 노출되는 부분 폭 4mm, 0.4cm. 제가 지금 보청기 한 거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청기 했는데 나 보청기 했어요 자랑할 일은 굳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도 너무 컴팩트하고 디자인 작게 잘 만들어서 색깔까지 피부톤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착용한 거예요. 자, 착용 막 했는데도 떨어지고 이러지도 않죠? 착용감이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죠, 저한테는. 자,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특징은 착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보청기 착용한 거를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청기 착용한 걸 보려면요, 귀 모양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 커널이라고 하는 귀 구멍의 모양이 났어요. 그래서 착용할 때도 뒤에서 앞쪽으로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이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막고 있으니까 착용했는데도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봐도 표시가 안 나요. 제가 착용한 거 알려면요, 아예 뒤쪽 이 정도에서 딱 봐야지, 아, 저 사람 귀에 뭐 착용했네, 이게 보인다고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머리 좀 길어요?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나 이런 핸디캡이 있어. 물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하고 다르죠. 저 장애인이야 하고 이렇게 흉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려우니까 장애인이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나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는 게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귀걸이 타입이 지금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귀걸이 타입을 해야 할 사람 아니면. 자, 두 번째 특징 말씀드렸죠.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 누구나 착용할 수 있지만 착용한 거를
잘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컴팩트하고 예쁘게 잘 나왔다. 세 번째는요, 이건 저희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징인데요. 이게 뭐냐? 이 보청기는 일명 한국어 보청기입니다. 왜? 저희가 베토벤 보청기라고 하는 저희 회사가 30년 된 회사예요. 개인 사업까지 합치면 30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중간에 어떤 일을 했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의 특징을 통해서 잘 듣게 하는 그런 걸 저희가 특허를 냅니다. 이게 그 특허증이에요. 이게 특허증입니다. 이 특허증에 특허증 써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국어 주파수 특성에 맞는 다채널 디지털 보청기의 채널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좀 이렇게 해줘야 보이겠나?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저희 지금 제가 조명 때문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반사가 되네요. 반사가 돼서 보청기라고 저희 창문에 해놓은 광고까지 다 보이네요. 아무튼 이 세 번째 특징은 한국어 특성에 맞게끔 잘 들리게 되어 있는 보청기다. 이게 굉장히 큰 차별화된 거죠. 네 번째는요, 가격입니다. 가격. 이 가격을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매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하려면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지 얼마라고 말씀은 오픈할 수는 없지만 100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 보청기를 해줘야만 조금 괜찮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든지 그 비쌈이 비싼 값을 하는 겁니다. 좀 이런 고급형, 이런 좀 스펙이 괜찮은 고급 사양의 보청기들은요, 일단 잡음을 많이 줄여주고 말소리를 설명하게 들리게 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그게 다섯 번째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격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등한 스펙의 제품보다 이 가격이 거의 한 40% 정도 싸죠. 이 방송에 한해서 8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매하는 이 제품이 가성비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례로 보청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몇백만 원 주고 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통화했던 선배 말고 다른 선배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 선배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선배 어머니죠. 처음에 하실 때 80만 원이면 부담 없이 착용해 보시고 이게 괜찮은지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다 해다. 부담스럽죠. 자, 특징 5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착용하기 쉽게끔 된 구조물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착용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컴팩트하고 예쁘게 잘 나온 거고, 세 번째 한국어 특징에 잘 들리는 보청기고, 네 번째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보세요. 이거를 저희가 이 구조물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표준화 시켜가지고 대량 생산했잖아요. 개개인 맞추는 것들은요, 수작업이 들어가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고급 스펙, 고급 사양이나 있는 말소리 선명도 높이고 소음 줄여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보청기에 대한 특징 일단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이제 후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질병에 관련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병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오늘 사진, 제가 올린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이 고막에 관련된 그림하고 뇌 MRI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드리고 사진은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보청기를 그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보청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 들리고 심하게는 치매까지 올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있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보청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사례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최땡땡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임을 했죠. 근데 너무나 건강하시고 일을 놓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셔가지고 이분이 경비로 취직을 하려고 딱 갔는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했는데 결국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게 공통적인 문제였죠. 결국은 그분이 난청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 어르신 결국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보청기 하셔가지고 바로 취업되셨죠. 그리고 10몇 년 더 일하시고 얼마 전에 아마 은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걸로 이제 완전히 은퇴하신 거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한참 매스컴에서 말 나오는 출산율 저하. 0.8명밖에 안 되는 가임기 여성들이 애를 낳는 통계가 1년에 0.8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출산율 저하가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어쨌든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내가 한 60 전후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정년퇴직하고 한 10년 언저리 좀 길면 한 20년 살다가 가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정년퇴임하고도 짧게는 10몇 년, 길게는 3, 40년을 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 40년을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천수를 누리는 게 정말 좋죠. 행복이라도 할 수 있고 행운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계속 병치를 하면서 뭔가 아프고 남들한테 피해 주면서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는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나이 먹고 나이 드시고 정말 노후를 그나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 보청기인 거예요. 통계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65세 인구 이상의 30%, 70세 이상의 25%는 보청기 안 끼면 생활이 힘들어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골든타임 놓치면은 청력 한번 떨어진 거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면은요, 나중에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보청기로도 효과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 안 되고, 심하면 우울증 빠지고, 이 것들을 떠나서 그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보청기라는 거를 투자해서 착용시킴으로써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 혹은 뭐 시댁에 계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이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대화소통, 의사소통이 잘 돼서 인지감각이 계속 활성화돼서 치매 위험이 훨씬 낮고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행복감도 높아지고 행복도도 높아지고 가족들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돈으로 살 수 없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제품이 80만 원짜리지만 효과는 100몇십만 원짜리 훨씬 넘는 효과다. 가성비도 있지만 그러한 부수적인 것 때문에 가심비까지 있는 거예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보청기 때문에 30대에 이런 난청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돌발성 난청이라고. 혹은 질환 때문에 약을 잘못 먹거나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은행 다니시다가 난청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은행도 그만두시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에요. 경기도 사시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분은 첨단 기능을 활용한 좋은 제품을 쓰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의 어플로 통해서 조절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으세요. 그게 되는 제품, 고가의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40대 지금 중반이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걸 가능하게 해드린 거죠. 하지만 그분은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의 행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저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어쩌면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됐고 새로운 짬을 가지게 됐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갑자기 생각나는 전라도에 계시는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손님들이 뒤에서 운전하는데 손님들이 뭐 요구하는 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운전을 하셨나도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죠. 왜냐면 잘 들리는 건 운전하고도 밀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분도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게 저희한테 보청기를 하시고 전라도에 계신 분이에요. 관광버스 기사님인데 저희한테 보청기 하시고 아주 이제 손님들하고 의사소통 잘 되고 하니까 훨씬 재밌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뭐 부지기수로 많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보청기 착용해가지고 신부님 강론을 너무 잘 듣게 돼가지고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편지가서 직접 써서 편지에 그분이 직접 만든 묵주 이렇게 팔찌해서 보내신 제가 방송 초기에 그 실물도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녹색 줄로 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요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보청기는 정말 산소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 효과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정말 손 꽉 잡고 선생님이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힘이 되고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어도 그런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니까 보람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17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나오는데 이게 방송을 다 보고 계시는 건지 보고 나가신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전달해서 이게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이고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파급적인 효과가 너무나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같이 노력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전달해드리는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자, 혹여 이 모니터링 하는데, 보시는 화면에서 밑에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가 있으면 뭐든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거라도. 제가 무슨 보살, 서장훈 다우사 하는 무슨 보살이 있던데, 그 사람들처럼 고민 이런 거, 물론 저도 그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에 관련된, 난청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은요, 다 답변 드리고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저희 기술과 실력 다 있습니다. 회사 업력 30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채팅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늘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저희 왼쪽 화면에 왼쪽 위에 보면은 베토벤 모양의 동그란 원이 있는데 거기 터치하시고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더보기 하시면 회사 소개 나오고요. 그 회사 소개 거기에 대표 전화번호 있습니다. 1600에 6501번. 거기로 문의 주시면은요. 어떠한 내용이고 다 상담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 돈 안 받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이건 저희 대표님의 철학하고도 똑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잘 들어서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엄청난 거기에 따른 노력과 이런 거를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전 회사이다 보니까 청력 수호천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 시내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 구에 10개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 용산구, 노원구, 강동구, 양천구 이런 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그런 양로원, 경로당 이런 데들, 노인정 이런 데들, 소초, 동대문, 광진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방문 드려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또 거기 오신 분 중에 뭔가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다 청력 검사 해가지고 저희가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처음에 가면은 안 하겠다는 할머니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귀검사 다른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면은요. 안 하겠다 했던 분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오신다니까요. 되게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 다른 분의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 나도 좀 설명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상담해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바로바로 빨리 시간을 놓치지 않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만 해드려도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난청에 관련된 10가지 정도의 저희 진단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부분들 아까 꼭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의 노화성 난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분처럼 돌발성으로 난청이 와서 그게 원인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부터 청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제가 이 그림이 저쪽 벽에 걸려 있어서 나가지 않는데 귀 모양을 보면은요 이게 귀 바뀌죠. 소리를 모아주는 겁니다. 이 귀에서 이 정도 들어가면은요 귀 구멍 이게 귀 바뀌고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쯤에 고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귀 안에 그 이경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약 우윳빛깔의
우윳빛깔에 약간 반투명한 약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고막입니다. 고막이 없다고 소리를 못 듣느냐? 그건 꼭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막부터 그 뒤에 있는 우리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그 와우라고 하는 달팽이관까지 사이를 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어렸을 때 물이 들어가거나 뭐 해가지고 중이염을 앓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한 분들은 그 중이염 후유증으로 여기에 계속 진물이 나고 이런 것들 후유증으로 여기에 고막에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 한 60대 후반, 70대, 80대 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그때는 뭐 의료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귀 알았던 게 제대로 치료를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런 귀질환 때문에 난청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결국 우리의 뇌에는 모든 신경 감각을 다 관장하는 게 다 뇌에 있지 않습니까? 뭐 시신경도 마찬가지고 청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제가 방송했던 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한 30번 정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귀 모양을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각 센서가 있어가지고 거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주파수별로 소리를 다 캐치하는 건데, 캐치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뇌에 보내는데, 그 뇌에 보내는 과정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죠. 근데 뇌에서 청신경이 들어오는 부분에 종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청신경이 마비가 오는 거죠. 뇌 종양은 제거해가지고 뺄 수 있는 그런 종양이 있고요. 아주 심각한 부위에 있으면은요, 아예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는 여러 가지 뭐 전두엽, 후두엽, 뭐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 다 하는 데들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게 생겨서 데미지가 올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중풍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이죠. 뇌졸중, 중풍. 뇌혈관이 막힌 거는 뇌경색이고요. 뇌혈관이 막혔다 터져버리면 뇌출혈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운동신경, 뭐 말하는 언어 기능, 뭐 시신경, 청신경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시고 쉽게 표현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청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돌발성 난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치료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회사의 이름처럼 베토벤이 그런 난청이 와가지고 결국은 귀머거리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베토벤을 청력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 몇백 년 전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엄청 열악하게 안 됐겠죠. 완전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청력을 많이 손상이 됐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돌발성으로 난청이 생기면 젊은 사람도 청력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소리 크게 들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보호 장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시면은 이 청신경이 데미지가 온다니까요. 특히 뭐 젊었을 때 뭐 교관했던 분들이 사격할 때 너무나 큰 소리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장 하셨던 분도 그 비행기 소리 이런 데 큰 소리에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이어폰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는 귀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도 난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나빠진 청력은 점점 나빠지는 거고요.
왜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한번 나빠진 청력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나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근데 보청기를 통해서 계속 듣는 감각을 계속해서 살려주면은 나빠지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훨씬 좋은 양질의 소리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난청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난청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난청을 10가지 진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만들어놓은 저희 포스터 액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토요일마다 방송에 보면은 바깥에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 의자의 각도와 높이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각도 맞는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각도가 좀 안 맞네. 이쪽으로 좀 와야겠네. 자, 각도는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 같네요. 자, 말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난청이라는 거는 내가 소리가 아예 못 들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리는 들리는데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두 번째,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 듣는다고 짜증을 들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 이런 짜증을 내면은요, 짜증을 낼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못 들으시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용한 곳에서 앞에 얼굴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환경 말고 조금 시끄러운 곳에서도 잘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난청은 불가합니다. 어려워요. 말을 재차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한두 번 물어보시다가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100% 난청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종교 행사나 회의 장소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말의 내용을 모른다. 이게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노화성 난청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냐? 목사님 설교나 혹은 신부님 강론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뭔가 웅웅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한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노화성, 노인성 난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누가 뒤에서 부르면은요, 자기를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부르면은 알아들어요. 뒤에서 부르면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말한 적이 있다. 그 집안 딱 들어가 보면은 저희는 바로 알죠. 이 집안에 조금 못 듣는 난청 있는 분이 있네. 바로 알죠. TV 소리 크면은 그건 100%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런 집들 많아요. 고민하실 게 아니고 빨리 저희한테 상담 주시든지, 이 보청기 정말 가격 경쟁력이 괜찮으니까 일단 구매하시면서 저희하고 2년을 이어가시는 게 그게 답입니다. 말의 내용을 듣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을 자괴감 들게 하고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 우리 끝나고 밥 먹고 가요?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고 나 혼자 집에 가요. 이 끝나고 우리 차 한잔 마시고 갈 테니까 이 어느 찻집으로 오세요? 못 알아들어요. 딴 데가 있어요. 어느 방향과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른다. 이거는 그래서 보청기도 양쪽에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한쪽만 안 좋으신 분은 한쪽만 해야겠죠. 하지만 한쪽만 안 좋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보면은요, 열의 하나입니다. 열의 9은 양쪽 다 안 좋으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보청기는 이 2대 가격이 1대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 부담이 없죠. 자, 어느 방향과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른다. 귀가 2개 있는데 양쪽 귀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타인과 전화통화가 힘들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은 소리가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문제가 없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도 100% 난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소리, 매미 우는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 쇳소리, 쉬하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귀에서 난다. 이게 뭡니까? 이명입니다. 이명.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이명을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명 치료 불가 나옵니다. 이명의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달팽이관에서 각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이 어떤 데는 아주 중저음 같은 소리, 어떤 데는 막 여자들 소프라노나 비행기 소리나 아니면 그 뭐 이런 유리 그렇다는 날카로운 소리, 그런데 고주파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듣는 센서가 각각 있어요. 달팽이관 안에. 그 센서에 몇 개가 망가지니까 그 옆에서 잘 들으려고 막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하면은 이거는 이명이 맞고요. 그 이명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처방은 어떻게 내립니까?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잘 듣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완치가 안 돼요. 보청기를 통해서도 효과 그걸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완치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명은. 조금 전에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혹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은요, 무조건 이 보청기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구매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리는 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대로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신해 주시면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안내해가지고 저희가 그 현재 난청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는 아까는 제가 요즘에 설명 안 하지만 보청기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요, 이러한 자격증, GMP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뭐냐, 이거는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인데요. 여러분들 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의약품 관련된 것들도 이거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저희 이거 가지고 있고요.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자, 저희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스템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를 믿고 저희하고 편승하시기만 하면은요, 가지고 계신 고민들, 난청에 관련된 것들, 잘 못 들으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그런 리스크를 저희를 통해서 해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600에 6501번 저희 대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 여자 팀장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잘 드릴 거고요. 꼭 저하고 직접 상담 원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기시거나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 다 우리 팀장님이 다 알아서 많이 해주실 겁니다.
보청기라는 것은 보통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잘 관리하시는 분은 전 10년까지 쓰시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청기들은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청력이 다 죄송합니다. 청력이 좀 더 나빠져도, 보통, 보청기 했을 때보다 한 2, 3년 지나면 청력은 거의 90% 이상 90% 다 변화가 있습니다. 나빠지죠, 더. 그렇게 됐을 때, 보청기를 다시 그 바뀐 청력으로 맞춰가지고, 컴퓨터로 조절해서 잘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신 있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 질문 나오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 보청기의 특징 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 앞에 방송 못 들으신 분 있을까 보니까 설명드리는데요. 이 보청기의 특징은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보청기를 귀 모양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게끔 된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보청기들은요, 모양을 아까 이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그 사람의 귀에 맞게끔 다 제작을 해야 돼요. 맞춤형으로 귀폰을 떠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이건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편물로 보내드리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만 하나 보내드린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착용한 거 보세요. 표시도 안 나요. 조금 이따 제가 착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가 잘 들리는 보청기다. 네 번째, 가격이 엄청 품질, 이 퀄리티 스펙 대비 엄청 싸다. 80만 원이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 스펙을 나한테 맞춤형을 하면은요, 100만 원대 중반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고급 보청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다섯 번째 특징인 말소리는 선명하게 잘 들리고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음감이, 기계음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비싼 건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싼 값어치를 하는데 가격은 쌉니다. 이게 그 특징입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일과를 제가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리는데 이게 방습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혹은 씻고 세수하신 다음에 물기 다 제거하고 보청기를 착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통에서 보청기를 꺼냅니다. 이 통에서 꺼낸 이 보청기는 전자제품입니다. 이 안에는 최신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최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돼야 하는 건데, 그 전원 공급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조그마한 배터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배터리는 저희가 독일에서 수입한 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이 보청기 하나 배터리는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씁니다. 이 보청기의 파워는 이 배터리 도어를 앞에 홈이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제 손톱도 짧은데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닫으면은 전원이 온이 된 겁니다. 파워가 켜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착용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귀 모양은요, 귀 구멍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나 있습니다. 대각선 쪽으로. 그래서 뒤에서 앞에 약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결대로 넣고 검지로 살짝 눌러주든 아니면 엄지로 살짝 눌러주든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착용하는데 1초, 2초도 안 걸려요. 착용이 너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어폰 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뭐 TV도 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뭐 친구도 만나려면 만나시고 다 하시는 거죠. 외출도 하시고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청기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정말 멍하니 하고 있거나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은매 기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있게 사람들하고 대화 소통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 정규팀 하고 다른 잡을 잡아서 일하시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보청기예요. 이 보청기 이렇게 착용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쉬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그때 보청기를 빼야 합니다. 왜? 주무시기 전에 씻고 주무시하니까. 아니면은 일찍 가서 씻으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빼고 씻고 다시 끼우셔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 이 배터리 도어를 열죠. 열기 전에 저희가 드릴 때 이 브러쉬라는 걸 드립니다. 브러쉬를 드리는데 이 브러쉬가 여기 있는 귀지나 먼지를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소리가 나오는 이 스피커 쪽에 그물망으로 돼 있지만 스피커 쪽에 그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피커 쪽에 먼지나 귀지를 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이제 배터리 도어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합니다. 열어가지고 아까 이 방수통에 넣어야 하는데 배터리 이걸 여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내 땀이나 이런 피부 호흡이 되면서 어쨌든 여기에 조금이라도 습기가 묻어 있으니까 습기 제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안 쓰는데 괜히 배터리 소모를 해서 배터리 수명을 짧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터리 도어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뚜껑을 닫으셔야만 이 안에 있는 방습제가 다 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합니다. 한데 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중이염이 있으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치한 걸로 해가지고 이걸 잘 해서 주의사항 들으신 다음에 이분들은 가능하시면 이러하게 이런 제품 이게 뭐냐면 저거는 수동이에요. 수동 건조기죠. 수동 제습기죠. 이거는 전자 제습 살균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는 5만원인데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전자 살균 제습기를 쓰셔야 할 분들은 쓰시라고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의 하루 일과였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한 3시부터 난청이 뭔지, 보청기를 어떻게 착용하는 게 좋은 건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효과가 뭔지,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치매나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처음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보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끝에 부분만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지난 방송 보기 통해서 하시겠죠.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 잘 못 들으시는 난청 환자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요. 특히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배 어머니처럼 노인네 두 분 살고 계시는데 정작 당하신 이 아버님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식사하세요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못 들리니까. 무슨 얘기 했는데 자꾸 딴 행동해. 막 오셔가지고 막 흉보면서 저희한테 막 그래요. 못 살겠다고. 이 영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미치려고 합니다. 미치려고 해.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은요, 나중에는 효과도 떨어지고요. 점점 나빠지는 거는 그 시간 문제고요. 어차피 하실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듣는 게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거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주로 보청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청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난청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울증이 오거나 사회적으로 내가 한다거나 내가 그냥 사람들하고 나의 마음을 닫고 단절시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못 들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의 치매의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만족해가지고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보청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잘 들린다, 이거는요, 신이 만들어준 기능만큼을 못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분들은요, 보청기 처음 하시면은요, 내 뇌가 못 듣던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민하신 분들은요, 두통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큰 소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죠. 설해마을에 계셨던 그분은 상담을 오셨는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전화했더니 주변에 보청기를 한 분이 세 분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만족하는데 두 분이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좀 더 고민해봐야겠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잘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저가형해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한테 잘 맞지 않는 청력이 지금 검사하고 결과치하고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분의 성향에 맞게 예민한 분이나 뭐 하는 분들이 이 보청기를 적용할 수 있는 저는 보청기 적응을 재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청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잠들고 있는 상태를 깨우려면은 필요합니다. 재활 운동 같은 게.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어떤 분은 이틀, 3일 걸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까지 걸리는 분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 보름 이내에 다 적응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상황에 따라서는 예민한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절을 잘해서 적응하는 단계를 올려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큰 소리로 해가지고 적응하세요 놔버리면은요, 이분 그냥 지대진벽을 겁먹어가지고 두통까지 있으신 분들은 도저히 적응 못해가지고 그 비싼 보청기를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저희 보청기는요, 가격도 일단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처 정도의 스펙 되는 거에 거의 40% 저렴하니까요. 이 보청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좀 전에 그런 적응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아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이분은 이걸로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구매 취소하세요. 저희가 안내도 해드립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에게 맞는 건 좀 더 고가의 다른 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판매하고 있는 이 아까 말 한국어 특징에 한국어가 잘 맞는 잘 들리는 이 보청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제격입니다. 가격이 부담이 없고 보청기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적응해 가시면은 훨씬 수월하니까요.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도 1시간 반가량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보청기 잘 못 들리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뭔가의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만 이게 정말 가래보다 더 큰 걸로 막을 거를 조그마한 호미, 조그마한 호미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고 심하면 5배까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는 주변에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 장기 요양해가지고 한 달에 국가에서 꽤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한 달에 200~300만 원을 그냥 매달 갖다 바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 때문에. 내가 집에서 모시면 좋은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정신 정말 좋은 상태로 오래 사시는 게 그게 행복인 거지, 그렇지 않고 병에 누워서 오래 사시는 거는요, 저는 여러모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재앙입니다. 재앙. 예.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감정이 격화돼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자, 오늘 토요일 오후고요. 3월 13일입니다. 벌써 3월 1일 뭐 연휴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내일 지나면 또 3월도 반절이 가는 거고 3월 둘째 주가 됐는데, 이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끔 들어오게끔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매주 화요일 7시, 목요일 7시에 오후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이렇게 하고요. 보통 1시간에서 많게는 뭐 2시간까지, 평일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고요. 토요일은 뭐 많이 하면 2시간도 하는데 보통 1시간 10분, 2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꼭 이 방송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은 저한테도 훨씬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